우선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전기차 산업을 보면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중국이 전기차 시장을 석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전체 이제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10개 자동차 기업들. 그렇게 되면 우선 BYD가 너무나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상위 10개 기업 아니면 제가 또 폭을 넓혀서 한 20개 기업까지는 그 시장 마켓 셰어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가지고 전기차 산업이 또 발전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현재 생산하고 그거를 출하하고 있는 기업들이 200개 정도가 산재한다라고 이제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0개에서 이제 BYD가 이번에 가격 전쟁을 촉발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지 않은 기업들이 도산이 이루어지면서 컨설리데이션을 추구하는 건데, 다만 그거에 대한 시각을 중국 정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민인보를 통해서 논평을 하나 냈거든요. BYD의 무리한 가격 전쟁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 기업을 접근할 때 혹시나 중국 정부의 정책 리스크가 거기에 부과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조심을 하셔야 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 구체적으로 막상 뭐 BYD의 어떤 트집을 하나 잡아가지고 뭐 회계 부정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있었고요. 이중장부,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뭐 조사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가 혹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러면 주가에 부정적일 거기 때문에 한번 요번 지금 굉장히 단기적인 측면에선 그 BYD가 촉발한 가격 전쟁,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뭐 조사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한번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살아남는 10개 기업들 굉장히 큰 기업이 될 것이다. 약간 부정적인 측면은 수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도 왔잖아요. 그렇죠. 판매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강력한 유럽 차와 그 다음에 국산차들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파이 사이즈가 작은 한국 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그게 약간 너무 포화가 돼 있다.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뭐 뉴 모델이 아니라 좀 지난 모델을 보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갖고 있는 재고들을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 어떻게 보면 약간의 진통이 있을 건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는 특히 유럽이나 이쪽으로 뭐 무역 협정 관련해서 협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재고들을 소진하면서 과잉 생산에 대한 문제들 이게 해결되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가나 이런 데도 많이 반영이 되겠죠.